안녕하십니까. 경력변화 전문가 신은종입니다. 오늘 제가 안양대학교에 좀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강의를 하러 왔고요. 학생들 만나가지고 면접과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해주면서 취업을 좀 독려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잘 안 와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도 약간의 학생들 노쇼도 있고 한데 사실 되게 또 와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강의를 와서 좀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일전에 얘기 드린 대로 브이로그식으로 안양대학교를 좀 돌아다니면서 어떤 게 있고 또 학교에 관련된 특성이라던가 뭐 진로 그리고 취업, 학과, 전공 이런 부분 제가 오늘 좀 다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전국의 많은 대학에 강의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코로나도 좀 풀리는 분위기고 하기 때문에 제가 곳곳에 대학들 다니면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기 위해서는요,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오셔야 됩니다. 딱 봐도 상당히 전경이 좋죠. 여기는 지금 학교 운동장이 있고 메인 건물들이 대부분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까지 올라오시려면 사실은 조금 이렇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상당히 올라와야 되는데, 네, 여기가 바로 아래인데요. 제가 좀 내려와 봤습니다. 저기 언덕을 뚫고 쭉 올라와야 되는데 저 아래 삼거리에서 이제 보통 걸어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안양대학교 정말 옛날에 왔을 때는 저 앞에 이렇게 공터가 있었는데 학교 땅인 줄 알았는데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맞이해주는 빌딩이 있고요. 또 뒤에는 이제 수리관이라는 또 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공대가 여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보통 이제 오시게 되면은 오른쪽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그 운동장 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리관하고 옆에 수본관만 잘 알면은 사실 이 학교 진입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기숙사가 보통 학교들은 저 멀리 뒤에 있는 편인데 여기는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아마 학교를 좀 지으면서 이쪽에 기숙사를 좀 전진 배치한 걸로 보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언덕이 시작되는데 많은 분들이 저 위까지 언제 올라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이 수리관과 수본관만 잘 알면 올라가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시면은요. 저 위에 유리로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건물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른 학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로 알고 있어요. 안양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 앞에 저기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 오른쪽에 조그만 입구 같은 거 있죠. 절로 가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올라가서 학교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수리관이 있거든요. 저쪽에 올라가서 또 아까 처음에 보셨던 학교 건물들이 모여 있는 이런 메인 거리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지금 학생 들어가죠. 네, 저기서 에스컬레이터 타면은요 수본관 7층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뭐 보셔가지고요 저 언덕을 막 여러분들이 올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잠깐 화면에 보이지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저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수리관을 통해서 위에 운동장으로 진입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저는 이 대학을 좀 판단하는 기준, 취업률, 제가 취업 관련된 일을 하니까 이쪽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항상 이 대학의 이 취업률을 볼 때 성균관대학교나 서강대를 좀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보통 서강대가 73.8% 취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 취업률도 90%가 넘기 때문에 사실 취업의 질에 있어서도 상당히 괜찮은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를 좀 중심으로 보는데요. 안양대학교 같은 경우도 뭐 취업률에 있어서는 전공마다 좀 다릅니다. 제가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은 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특징은요. 전반적으로 학교에 종합대학이니까 모든 전공들이 있는데 전공들이 다 좋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전공은 상당히 유명하고 괜찮은데 다른 전공들은 글쎄 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실 때 유의점은요. 기본적으로 학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수리관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7층으로 들어오면은요. 여기 뭐 강의실, 연구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식당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수공간에
식당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 거기는 없어요. 거기는 그냥 라운지로 되어 있고요. 저쪽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운동장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에스컬레이터 타고 아까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제가 수번간 여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요 중간에 3층에서 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7층까지 올라가서 운동장에 한 번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취업률 얘기하다 좀 말았잖아요. 이 보통은 우리가 각 대학에 이제 뭐 신학이 여기는 이제 메인인 학교죠. 뭐 신학이나 뭐 사회복지나 이런 쪽 뭐 이제 유명한 학교들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뭐 공대가 유명한 학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체능 계열이나 뭐 이렇게 종교 쪽은 보통 취업률을 따르진 않아요. 다른 전공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안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뭐 일반 과정 주간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57.6%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또 여기가 학과의 통폐합이 상당히 많아서 법, 경영학과 이런 식으로 합쳐진 과들도 있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자기 전공 이름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학교가 좀 시기를 거치면서 전공들이 좀 통폐합되거나 합쳐지거나 뭐 이런 식의 좀 과정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근데 이 학교를 되게 오랜만에 와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수본관 7층으로 바로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사실 안양대학교 오면은 요 가운데가 메인 통로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길인데 사실 이 수리관에서 딱 나오면 운동장이 바로 연결되진 않고요. 밑에 경사 어마어마하죠. 차도 힘들어. 일단 브레이크등 밟으면서 내려가잖아요.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7층에서 통로로 나오셔가지고요. 요 옆에 이렇게 데크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조금 올라와야지 운동장 아까 그쪽으로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오면은요 주차비를 따로 받지는 않거든요. 뭐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주차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차가 무료긴 한데 자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운동장 일부를 뭐 주차장으로 쓰고 이렇게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뭐 학생들 중에 뭐 차가 있다면 또는 뭐 학부모님들끼리 데려다 주실 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로 오시면은요 뭐 주차가 무료긴 한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면 저 밑에 이제 아파트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학교를 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평지가 있고 좋은 땅은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드나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요 올라왔을 때는 산은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완전 평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메인 건물이 이제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있고 저 끝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언덕에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랑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학교에 진입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전공들을 조금 보시면은요, 이제 사회과학대학이나 이제 신학대학, 예술대학, 그리고 이공대학, 인문대학, 그리고 물리과학대학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대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관련된 전공들도 있고 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학생들 만나보면서 느낀 건데 이 학생들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공대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요. 사실 이 수도권의 공대 같은 경우는요. 입결 점수가 서울권에 비해서는 높지는 않지만 취업하는 데는 사실 또 크게 뭐 문제는 없는 전공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디지털 미디어 학과나 디지털 시스템 공학 이런 쪽에 취업률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컴퓨터 공학 같은 경우는 좀 취업률이 떨어지는 건 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끼리 자치적으로 조직을 해서 공모전부터 캡스톤 디자인 수업까지 하나로 쭉 가는 이런 수업을 본인들이 들으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학교 다닐 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학교 들어오면은요 취업개발센터도 있고요. 요 지금 들어오는 건물을 보시면은요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잘 돼 있죠. 여기도 들어올 때 1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보시고 몇 층인지 보시면 되겠고요. 저 안에 이제 뚜레쥬르도 있고 아래 쭉 보시면 이제 탁구장도 있거든요. 대부분의 이 안양대학교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요 이렇게 중정을 해가지고요 중간에 터놓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지형이 이렇게 되게 언덕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형태로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학교가 제가 좀 받은 느낌이 동국대학교랑 되게 비슷했어요. 동국대학교도 언덕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공간들을 활용해 갖고 학생들이 쉬거나
이렇게 이렇게 이동할 때 상당히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양대학교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저는 좀 보이고요. 이렇게 학생들 여기 커리어 개발 랩 그래가지고 여기 사실은 그냥 스터디 카페 같은 건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학생들 시간 보내고 뭐 자기 공강 시간 채울 수 있는 공간들이 다른 학교에 비하면은 상당히 그래도 나쁘지 않게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비전센터, 아리 비전센터 보시면은요, 여기도 다양한 전공들이 있죠. 그런데 보통은 이 지방에 가면은요, 건물 하나가 뭐 경영, 건물 하나가 사회과학 이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아름다운 리더관 여기에도요, 여러 전공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가 그렇게 넓지 않고 건물을 아래에서 위로 지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이름만 갖고 사실 어딘지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요, 저 동그랗게 4층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는 데가 1층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학교에 보시면은 이쪽 아름다운 리더관 같은 경우는 대학원 그리고 이 취업 관련된 기관 그리고 역량강화센터 그리고 컴퓨터 관련된 공대들이 주로 여기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공들을 좀 보시면서 건물들이 어디에 전공들이 있는지 좀 보시면 되겠고요. 각 전공 내에서도요. 여기도 아까 건물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학생들 만날 수 있게 뭐 조별 활동 같은 거 할 수 있게 지원해 놓는 이런 자리들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학교 앞에 상업 그 시설이 멀기 때문에 학교 안에 좀 많이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이렇게 중정을 터가지고 위로 다 보일 수 있게 해놨죠. 이런 게 이제 안양대학교 최근에 지은 건물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 나와가지고요. 도서관이 왼쪽에 있고요. 저 앞에 이제 산학협력관 뭐 이런 거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 수본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렇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여기저기에 차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를 전공들을 조금 보시면은요.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50%대에서 한 60%한 초중반 정도의 취업률을 전공들이 보통 보여줍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전공이 통폐합되거나 막 이렇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배들이 전공이 막 다르다 보니까 후배들도 이렇게 딱 적통 후배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학생들끼리의 교류가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같은 학번에 같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거나 이런 경우를 제가 요번에 프로그램 하면서 좀 많이 봤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이거는 사실 안양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학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소독약 이런 건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입구에서 뭐 체크하고 이런 건 안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산학협력관 쪽에서도요 보면은요 요즘 이제 메이커스 스페이스라던가 창업, 창직에 관련된 프로그램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안양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와 관련된 시설들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플레이그라운드 제가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 대학들 가면 이런 진짜 멋지게 자유롭게 앉아서 자유분방하게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1층하고 바로 연결돼 갖고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코로나도 있고 학교가 아직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밖에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수도권 대학의 다양한 특징들이 있어요. 또 최근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수도권의 일부 지역이나 땅을 사가지고 캠퍼스로 옮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중부대학교나 을지대학교처럼. 자, 이런 식으로 수도권에 들어오는 학교들은요, 상당히 경쟁력도 있는 반면에 전공별로 특색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 어떤 전공들은 인서울 대학보다 나은 전공들도 있다라는 학과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과를 가지고 대학 전체를 평가하는 거는 사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 남부 벨트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는 사회복지가 상당히 강한 이런 전공들을 갖고 있는 학교들도 있는 반면에 그 다른 과들이 그 전공에 비해서 상당히 뭐 취업이 잘 되거나 유명세가 있지는 않고 또 이렇습니다. 각각의 대학들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 있는 4년제 종합대학을 오시려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는 전공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입학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상당히 졸업할 때, 내가 이게 맞았나라는 결정의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에 오는 친구들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하면서 대학 생활을 만들어가면 좋은데, 중간에 뭐 편입이라던가 전과 등으로 이탈하는 학생들이 많은 게
사실은 이 수도권 대학의 또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서울대학과 수도권 대학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다는 점 잘 알아두시고 이런 대학이나 전공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대학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변호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